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바로 직전에 올렸던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이어서 시청하는 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 이전 영상을 안 보신 분이라면 제가 여기인가요? 여기에 띄워드리는 걸 먼저 보시고 오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 애인을 붙잡고 싶은데 지금 연락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중이신 분들 중에 지금은 연락하는 게 안 좋다, 연락하지 않는 게 좋다, 공백 기간을 두는 게 좋다 라고 말씀드리고픈 분들은 어떤 상황에 있는 분들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인간관계나 사람에 대해 범주화하는 건 자칫하면 일반화의 오류로 빠질 수도 있긴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황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상을 보시는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모르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개개인의 상황에 맞을지 아닐지는 본인 상황에 맞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총 5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연락을 해야 되는 게 좋을지, 조금 더 참는 게, 혹은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을지 판단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연락하기보다는 공백기를 뒀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픈 첫 번째 상황은 상대방한테 권태가 온 경우입니다. 상대방한테 권태가 왔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사람에 따라서 권태라는 걸 다양하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관계에서 지루함을 느낄 때 우리는 권태기다 라는 말을 합니다. 즉 나라는 사람이 당장은 더 이상 상대방한테 도파민이나 옥시토신 같은 감정적인 호르몬을 크게 자극시킬 수 없다는 걸 뜻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나는 아직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상대방한테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강하게 매달리면 어떨까요? 과연 그 방법은 상대방이 나에게 느끼는 지루함을 다시 신선하게 바꾸는 방법일까요? 아니면 나와의 관계가 지루한 게 맞다고 확신을 하게 만들거나 더 나아가선 실증까지 느끼게 만드는 방법일까요? 그에 대한 답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여러분이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해보세요. 아무리 좋아하는 게임이라도 매일같이 그 게임을 하다 보면 대부분은 지릴 겁니다. 그럴 땐 다른 게임을 하거나 아예 게임을 끊고 다른 활동들을 해봐야 다시 그 게임에 대한 생각이 나지, 억지로 다시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 게임을 하는 건 그 게임에 대한 마음만 더 확실하게 뜨게 만드는 일이 될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엔 만약 공백 기간을 가진다면 얼마나 가져야 될까요? 상대방이 권태감을 느낀 기간에 따라서 또 상대가 보였던 반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최소 1개월은 공백 기간을 가지시는 걸 권장드려요. 다음으로 지금 연락하기보다는 공백기를 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픈 두 번째 상황은 내가 상대방한테 한 헌신이 큰 경우예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세계적으로 설득의 대부라고 알려진 교수 로버트 치알디니가 쓴 설득의 심리학에서는 희소성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마케팅에서 자주 쓰이는 이 희소성의 원칙은 어떤 것이 부족하거나 얻기 어려울수록 그 가치가 높아진다는 심리학적 원리를 말해요. 이 원칙을 인간관계에 적용해봤을 때 내가 상대방한테 준 헌신, 무한한 애정이 상대방한테 당연한 게 아니라 함부로 얻을 수 없는 희소한 가치라는 걸 인지시켜 준다면 나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준 애정이나 차려준 집밥들을 정작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봐야 그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요. 내가 상대방한테 잘해줬던 게 상대방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한 거라면 나라는 사람이 별로여서가 아닙니다. 그저 나라는 사람에게 어떤 감정적인 스파크가 본인이 원하는 만큼 튀지 않는다, 혹은 가슴을 더 뛰게 만들어줄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일수록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한 순간부터 나 역시도 상대방과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차라리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만나보면서 내가 잘해줬던 것들에 대한 가치를 다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게 재회에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을 만큼 나의 빈자리를 상대방도 느껴봐야 된다는 거죠. 없어져 봐야 정말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경우는 흔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계속 상대방한테 미련을 보이면 어떨까요? 내가 상대방한테 준 그 애정, 헌신은 상대방이 온전히 애정이자 헌신으로 받아들이기보단 그저 내가 보인 집착 중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고, 상대방의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한껏 차올라서 다른 사람에게서도 충분히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애정이나 헌신으로 치부하고 나의 가치를 점점 더 낮잡아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엔 공백 기간을 가진다면 얼마나 가져야 될까요? 내가 붙잡을 만큼 붙잡았고 상대방이 나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감정이 떨어져서 헤어진 게 맞다면 정말 짧게는 1개월, 보통은 2개월 이상의 공백 기간을 두고 접근해 보시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연락하기보단 공백기를 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픈 세 번째 상황은 상대방이 명확히 이별 의사를 밝혔고 더 이상 나로부터 연락을 받고 싶지 않다는 걸 확실히 말한 경우예요.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 안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다면 그거는 존중해야 돼요. 상대방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라거나 내심 잡아주길 바라면서 튕기는 경우, 혹은 아직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크지만 헤어짐이란 결심이 확고해서 내 연락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그만해달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내가 지속적으로 상대방한테 미련을 보인 입장이거나 연애를 하는 동안 굳이 갑과 을을 따졌을 때 내가 을의 포지션에 가까웠다면 상대방이 나한테 말하는 더 이상 연락 안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메시지는 이미 질렸고 여기서 더 연락하면 짜증이 날 것 같으니 그만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내 연락에 부정적인 반응이 보임에도 주기적으로 연락하는 분들의 심리는 내가 연락하지 않는 동안에 완전히 나를 털어내고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만날까봐 불안하고 두려워서인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상황이면 이미 상대방은 나에 대한 마음이 떴고 당장 내일이라도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이상하지 않을 상황일 수 있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나에 대해 질려버리기 일보 직전인 사람한테 지속적으로 연락한다면 오히려 나에 대한 미화는커녕 부정적인 감정만 더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이별은 일방적인 경우가 더 많아요. 한쪽이 상대방을 미칠 듯이 사랑한다 하더라도 다른 한쪽이 원치 않는다면 이미 그 순간부터 그 사이는 헤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 라는 직접적인 부탁이 있는 상황은 대체로 나란 사람이 질려버렸다거나 질리기 바로 직전이거나 지금 당장은 감정을 소진하는 게 너무 힘든 거기 때문에 당장 연락하고 싶더라도 꾹 참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런 경우엔 공백 기간을 가진다면 얼마나 가져야 될까요? 상대방이 질려버려서 나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그런 벽을 세운 경우라면 적어도 2개월 정도는 공백 기간을 가지시길 권장드려요. 다음으로 지금 연락하기보단 공백기를 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픈 네 번째 상황은 이미 상대방이 새로운 파트너를 만났거나 재회 가능성이 극도로 낮아 보이는 경우예요. 이별의 힘듦을 겪고 있지 않은 사람이 보면 당연한 내용일 수 있어요. 상대방이 새로운 애인이 생겼다면 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게 맞다고요. 하지만 상대방을 잊지 못하겠고 애착을 끊어내는 게 너무 힘든 분들이라면 상대방이 새로운 사람에게 완전히 정착하기 전에 내가 잡아야 된다,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야 된다 라는 생각이 더 앞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상대방이 나랑 헤어지고 다른 이성을 만났다는 건 재회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와의 관계를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는 걸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상대방한테 연락을 해봤자 얻을 건 크게 없어요. 오히려 리스크가 더 크죠. 내가 상대방한테 질리는 감정을 더 주게 되면 상대방이 현 애인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도 있고, 내가 상대방의 새로운 애인이 생긴 걸 알면서도 연락한다는 걸 상대방도 알고 있다면 나라는 사람의 가치는 본인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치부해버릴 수도 있고, 나라는 사람이 본인에게 꽤나 집착하는 구질구질한 사람의 이미지로 남겨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상대방한테 연락을 했다가 거절당하면 그 거절로 인해서 내 자존감이 무너지고 그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또 상대방한테 더 매달리고 싶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성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다시 잡아봤자 내 가치만 더 낮아질 거라 판단할 수 있고, 나의 멘탈을 돌보기 위한 관점으로 보더라도 내가 감당해야 될 이별의 상처만 더 커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새로운 애인이 생겼다면, 그리고 그 새 애인과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한창 새로운 애인에게 콩깍지가 씌어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연락하기보단 공백기를 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픈 다섯 번째 상황은 헤어지기 전후로 많이 다툰 경우예요. 쉽게 말해서 헤어질 쯤에 서로 감정 소모를 되게 많이 한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는 당장의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거나 못난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시간을 둠으로써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한껏 고조된 감정이 조금은 가라앉기를 기대해야 돼요. 심리학에선
기억 왜곡 편향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인 감정은 흐려지고 긍정적인 기억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부각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노컨택이라는 단어가 재회 상담에서는 유행이자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한다는 거죠. 물론 시간이 관계를 회복하는데 만병통치약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당장 나에 대한 부정 감정이 고조되어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 상대방한테 어차피 무슨 말을 하든 좋게 받아들여지기란 어렵습니다. 고조되는 감정이 조금은 차분해지고 본인에게도 조금의 잘못이라도 있다는 걸 생각이 들어야 나에 대해 마냥 밉고 짜증났던 그런 감정에서 조금은 미안하기도 한 감정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별할 쯤에 서로 감정 소모한 게 크고 당장은 나에 대한 분노나 미움, 짜증의 감정이 더 큰 상대방이라면 짧다면 2주 정도라도 공백기를 가지시는 걸 권장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백기를 가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픈 경우에 대해서 쭉 알려드려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이 5가지 상황이었어요. 첫 번째로는 상대방한테 권태가 온 경우, 두 번째로는 내가 상대방한테 한 헌신이 큰 경우, 세 번째로는 상대방이 명확히 이별 의사를 밝혔고 더 이상 나로부터 연락을 받고 싶지 않다는 걸 확실히 말한 경우, 네 번째로는 이미 상대방이 새로운 파트너를 만났거나 재회 가능성이 극도로 낮아 보이는 경우, 마지막으로 5번째의 경우는 헤어지기 전후로 많이 다툰 경우였습니다. 만약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잘 보지 못하겠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싶으신 분이라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둘 중 하나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 고생하셨어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The world slows down when you are near.